SK하이닉스를 살펴봅시다.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이 11조 202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5조 126억 원보다 123%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셈이죠. 특히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2조 2460억 원으로 지난 2018년 4분기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요. 북미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서버 신규 증설 수요가 급증하며 2분기 서버용 디램 가격은 최대 20% 상승이 예상되며 서버용 메모리 매출 비중이 경쟁사보다 높은 SK하이닉스의 최대 수혜가 기대됩니다. 팩트죠? 하지만 기업이 좋다고 주가의 흐름도 항상 좋을 수 없는 것도 팩트죠. 그러니 일봉 차트를 봅시다. 요즘 보는 것마다 다 아주 지겨워 죽겠네요. 여전히 조정이죠? 지속적으로 61선이 장중에 깨지는 흐름이 나오죠. 13만원 초반에서는 가볍게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해 보입니다. 13만원이 깨지면 도망갈 게 아니라 기회죠? 보유자의 경우 추매는 언제나 보수적으로 하세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해도 비중이 너무 커지는 것은 반대니까요. 스토캐스틱을 보니 쌍바닥 만들러 가는 중이죠. 여전히 조정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애매하니 주봉도 봅시다. 아직도 20주선이 더 올라와야겠네요. 2주 정도 보자고 했죠? 여전히 주봉도 20주선을 기다리는 모양입니다. 좀 더 기다리는 걸로 합시다. 다음은 삼성 SDI, 일봉을 봅시다. 오늘 상승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조정 중이네요. 최소 21선은 회복을 해줘야 그나마 바닥을 확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121선 얘기를 했었죠? 이제는 60만 5천원까지 올라왔네요. 121선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은 제한적이다라는 의견을 유지해야겠네요. 지금은 일목상 구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회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60만원은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한 깨지기 어려우니 60만원 초중반을 밴드로 알아서 잘 모아가면 될 것 같네요. 목표가 100만원 정도는 기본 아니에요? 아, 주말에 계란 잘 받았습니다. 보는 김에 주봉까지 봅시다. 중요한 기준선을 깨지 못했죠? 일단 살려는 주었네요. 주봉을 봐도 60만원 초중반에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네요. 괜찮습니다. 이왕 조정을 받은 거 바닥을 확실하게 다져주어야 주가 하락에 대한 방어력이 높아지니 바닥 잘 다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일봉 차트입니다. 쿠팡의 시총이 상장 초기 100조를 육박했었지만 현재는 84조 정도까지 내려왔네요. 그래서인지 네이버도 조정을 이어가고 있네요. 아무래도 쿠팡 때문에 시세가 나왔던 것이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을 것 같네요. 네이버는 네이버 자체로 가치가 있죠? 그럼 일봉 차트를 봅시다. 얘도 여전히 조정입니다. 5일선과 21선은 이미 깨졌죠. 후행 스팬이 꺾여서 캔들 아래로 떨어졌네요. 이렇게 되면 당분간 조정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락으로 확실하게 21선 아래로 내려왔고 기준선까지 깨버렸네요. 위에 있는 전환선도 방향을 아래로 틀기 시작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차트상으로는 재미없는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신호로 구름 상단은 터치할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구름에 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선 구름이 두텁기 때문에 구름에 빠질 경우 다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주봉을 볼까요? 전환선에 걸쳐 있네요. 빠른 반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급도 봅시다. 너무 안 좋네요. 특히 기관의 매도가 상당했습니다. 주범은 연기금이네요. 연기금의 매도가 점점 강해지는 흐름은 확실히 불안 요소입니다. 여전히 관망 의견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고요. 보유자는 바닥을 노려 추매를 하면 될 것이고 신규 매수자는 최소 기관의 수급이 개선이 되어야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현대차 일봉 차트를 봅시다. 여전히 반도체 수급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선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조정만 거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엔 현대차, 기아차는 상대적으로 재고를 미리 쌓아두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증권가 분석이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우려해야 되는 상황인가 보네요. 댓글을 보니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뭘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결국엔 해소가 될 겁니다. 하지만 원활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가능해지기까지는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잠깐 매도했다가 저점에서 다시 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도 있는데요. 이제 와서요? 지금까지 버티다가 이제 와서 매도하고 바닥을 노린다고요?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바닥이 되면 바닥이라고 누가 알려주나요? 바닥을 잡으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면 말리지는 못합니다.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싸게 비중을 확대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를 결정해드려야 하는 질문은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떡상 개인의 의견을 공유할 뿐입니다. 참고는 하되 결정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떡상이 뭐라 하든 스스로 고민하는 과정을 거쳐 투자를 결정해야죠. 결정은 여러분의 몫이고 책임은 김떡상이 싸다고 맞는 걸로 하고 있잖아요. 뭔가 항상 손해보는 느낌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희생을 해야겠죠. 근데 왜 그렇게들 티를 내세요? 알아요. 저도 안다고요. 저도 잘한다고요. 느끼한 거. 손 좀 펴시죠. 매일 다른 멤버십 종목들 중에서 바로 살펴볼 종목을 고르는 투표를 하기도 하고요. 김떡상이 공부한 기업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차트는 참고사항이긴 하지만 매수와 매도의 기준은 필요하니 차트를 분석하여 투자 전략을 전하기도 하고요. 공부만 하다 보니 머릿속이 복잡해지네요. 그럴 땐 김떡상이 심플한 의견을 전하기도 합니다. 함께 공부해서 함께 성장하고 싶으시다면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다음은 하나솔루션 10을 봅시다. 1분기 실적은 좋다고 했죠? 4만원 후반대의 매물대 저항이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항을 두들기고 있네요. 괜찮죠? 바닥 대비 20% 상승이 나왔음에도 꺾이지 않고 지금의 자리를 잘 지켜준 것만 봐도 괜찮네요. 4만원 후반의 저항을 여전히 계속 두들겨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탈출 구간이 보인다고 했죠? 이쪽으로 잘 빠져나갈지 흥미롭게 지켜보자고요. 앞으로 최소 3년은 들고 가야 하는데 당장 저항을 받든 저항을 뚫든 중요한 게 아니네요. 현재 주가가 4만원이든 5만원이든 6만원이든 장기 투자할 거면 중요한 게 아니네요. 여유롭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도 봅시다. 좋네요. 결국 20주선 위로 올라섰네요. 물론 좀 더 추가 상승으로 이격을 벌려줘야 마음이 편하겠지만 이 정도면 좋은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봉상 전환선과 기준선의 데드크로스를 방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잖아요. 이미 전환선과 기준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왔으나 오늘의 상승으로 어떻게든 데드크로스를 무효화하겠다는 의지는 보였으니까요. 좋습니다. 홀딩이죠. 매수가 유효한 구간이긴 하지만 최근 4만원 바닥을 보고 나니 저도 사람인지라 심리적으로 내키지 않네요. 말리진 않을게요. 되도록이면 조정 구간을 노리면 좋겠습니다. 대체로 시장은 여전히 지루하네요. 그래서인지 오늘 영상도 더럽게 재미가 없으셨을 것 같네요. 하지만 여전히 괜찮아 보입니다. 작년 연말과 올해 연초까지 오르기만 한 시장은 정말 무식했잖아요. 상승의 강도가 강했던 만큼 쉬어가는 기간이 긴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패턴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잘 쉬고 있고 금리에 잘 적응을 하고 있고 기업의 펀더멘탈은 더 강화되고 있어요. 시장이 지루하게 쉬고 있다는 거 말고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점점 시장은 우리에게 유리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최소 전고점인 코스피 3200포인트는 결코 어려운 고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이 바뀌지 않는 한 다음 상승의 주인공도 우리의 종목들이 될 겁니다. 뻔하네요.